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협은행의 신입행원 자기소개서 작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용 공고인데요. 일단은 몇 명을 뽑느냐, 어디서 뽑느냐, 이게 좀 중요하죠. 일반직이 이제 전국에서 땡땡명으로 가장 많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은행 업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금과 기금이 있고요. 이건 뭐 여러분이 선택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강원, 대구, 경북, 전북, 제주권 있는데 아무래도 한 자릿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하는 일은 똑같은데 여기를 지원하시면 5년간 필수 근무하시고 연속성을 위해서 수도권 배치 이후에 해당 지역으로 배치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IT 인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땡땡명으로서 본부죠, 본부. 본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IT에 관련된 업무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진행하는 요거는 요 일반직 뭐 하는 일은 똑같지만 은행 업무 일반직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죠. 블라인드 성학력, 연령, 성별 등의 제한은 없고요. 요게 중요하죠. 이번 11월에 연수를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뭐 졸업자가 됐건 졸업 예정자가 됐건 일단 이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서류 전형의 이제 우대 조건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전문 자격증 소지자인데 뭐 이런 전문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들끼리의 영역이니까 이건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요 별첨의 자격증 합격자 또는 소지자 요거 체크해 주셔야 될 거고 신기하게 외국어 성적 우수자 수협이 외국어 성적 우수자를 본다는 게 약간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게 좀 필요하죠. 그다음에 금융권의 근무 경험 보유자이긴 한데 뭐 요거는 계약직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어떠한 형태든 좋습니다. 근데 뭐 시중은행에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좀 덜 할 거고 좀 비슷한 곳에서의 어떻게 보면 수평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또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이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좀 넘어올 확률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 보유한 분들 우대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수협에서의 봉사활동 하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우대는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가산점이 조금 들어가는데 뭐 이 가산점이 서류 전형에 있어서의 합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이 된다라고 믿고 싶진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일단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소재면에서 좀 유리하기 때문에 특히나 뭐예요? 금융권의 근무 경험 보유자와 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크리티컬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네, 죄송하지만. 자소서도 잘 쓰셔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전혀 아무런 경험, 준비 없이 이쪽을 써서 합격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꾸준하게 시중은행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신 분들이 원오브 데모로서 쓰는 그런 구조로 가시는 게 저는 그런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일단 우린 서류 전형을 뚫어야 되니까 여기에서의 우대사항 확인했고요. 자, 채용 절차를 보면 이제 공고가 나왔고 지원서 접수하고 있으면서 이제 서류 전형이죠. 여기서 일단 뚫어야 된다. 서류 전형은 크게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고 아무래도 정량적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금융권을 처음 준비한다라고 하면 한번 지원해 보시고 이게 없어도 붙기는 해요. 근데 착각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나는 이런 거 없이 다 붙더라. 이러긴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금융권을 가실 거면 정량적 스펙을 꼭 준비해 주시자. 그래서 일단 여기를 한번 뚫어 보는 걸 목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기소개서 항목은 크게 질문이 네 가지 있고요.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글자 수가 조금씩은 상이하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자 수는 600자에서 800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두 가지를 쓰냐 아니면은 한 가지를 쓰냐 이렇게 선택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유리한 구조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수협은행에 지원한 동기죠. 그래서 왜 다른 금융기관이 아니라 수협인지 SH인지,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뽑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강점을 바탕으로 작성하시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2번부터 4번까지 이제 각각의 경험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의 경험을 2번부터 4번까지 디테일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강점에다가는 뭐 나는 여기 이외에 하나의 뚜렷한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집중해서 쓰는 한 가지로 쓰시고 그게 아니면 여기에다가는 저는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했습니다라고 두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이상을 써주는 열거형도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샘플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쓸 거는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지원 동기가 바로 나와줘야 되겠죠. 왜 지원했니? 이러니까 지원했다. 라고 하는 두 갈식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수협은행에 지원한 이유는 단순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 특징을 좀 써주는 거죠. 조사를 했다. 어업인, 어촌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돕는 특별한 역할. 이것이라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인 은행의 업무를 물론 하실 테지만 지원 동기에서 왜 그럼 일반 은행이 아니라 우리를 지원했어? 라는 질문이 나올 테니 이 수협 은행이 만들어진 목적, 취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나는 수협 은행이 어촌 지역 사회와 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깊이 있게 공감한다. 이러한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SH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써주는 거,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와야 될 내용은 뭘까요? 바로 왜 그럼 나를 뽑아야 되는지 나의 강점에 대해서 써주는 게 필요하겠죠. 구조는 어렵진 않습니다. 자, 저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와 경제에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왔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쓰고 싶었어요. 앞서서 내가 수협은행을 선택한 이유도 어업인, 요 내용을 좀 제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행은 당연한 거고 내가 특히나 여기에 지원한 이유는 어업인과 어촌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돕는 특별한 역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은 지역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야. 어차피 나는 정량적 스펙들을 보유했어. 그럼 이거는 어느 은행이든지 간에 다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왜 수협인지에 대한 약간의 타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특히나 대학 시절에 참여한 여러 프로젝트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특수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거기서 어업인들의 특수한 금융 요구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지역사회 중에서 어업인들이 주축을 이루는 사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만을 위한 금융 요구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결국엔 수협은행이 추구하는 가치와 연결되었고 내 역량이 목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해서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 보면은 뭐 은행원이 되기 위해 뭘 준비했다 이런 식으로 다들 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건 변별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내가 했던 특히 수협은행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있으면 저는 아예 이런 좀 색다른 소재를 써주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단순히 저걸 했다라고 해서 뽑으면 안 되죠. 저는 분석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결국엔 어업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는 사실 농협으로 바꿨어도 되겠죠. 약간의 농업 쪽으로만 바꿔 쓴다면. 특히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얻은 데이터 분석 능력과 전략적 사고. 그러니까 나는 결국에 일반적인 은행원으로서 필요한 정량적 스펙 외에 두 가지가 있으니까 나를 뽑아라. 자, 이것이 어업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너무 이쪽으로 몰고 가니까 나는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데 있어 경험이 많다. 한마디로 뭐예요? 판매, 서비스, 알바 경험도 많아. 그래서 나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낼 거야. 즉, 보통 다 이쪽을 많이 제시할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변별력을 가지고자 이런 부분도 저는 한번 제시해 주자. 오케이. 요걸 좀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이와 같은 저의 열정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이제 정리해 주는 거죠. 수협은행의 가치 실현에 동참하고 어업인과 어촌사회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이 지원 동기를 왜 SH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의 포커싱을 좀 맞추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때 나도 관련해서 뭐 이런 내용들을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요거 그러니까 이 부분 요 데이터 분석과 요걸 A라고 하고 이 부분을 B라고 한다면 B는 갖고 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요런 경험들을 중점적으로 어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원 동기와 왜 SH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너무 쉽죠? 제일 처음에는 왜 지원했는지 지원 동기를 두 가지식으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강점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포부를 제시해 주시면 된다. 예, 지원 동기, 강점 제시, 포부 이런 구조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2번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라는 거죠. 당신이 지원한 분야의 역량 개발을 위해 경험한 건 뭐냐? 지금 여기서 나와야 되겠죠.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뭐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입사 이후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를 기간을 나누어 작성하라. 어렵죠. 근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했냐? 이미 앞서서 물어봤잖아요, 강점을. 그러니까 그 강점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게 무엇인지 쓰고 앞에 또 기술한 게 중복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너 어떻게 일할 것인지에 대한 포부, 즉 이것은 내가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를 좀 따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역량과 포부가 같이 들어가 있는 항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600자에서 800자니까 가급적이면 뭐 꽉꽉 채워주시는 게 좋겠죠. 자, 2번 봅시다. 첫 번째는 내가 해당 직무를 이해하고 있다. 해당 직무가 어떤 것인지. 그래야 앞단에 있어서 강점을 뿌리고 그래야 뒷단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 할 일에 대한 포부를 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여러분이 사전적으로 의미를 이해하신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걸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작성하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 수협은행의 주요 사업은 어업인과 어촌 사회를 위한 금융 지원. 사실 이게 제일 크겠죠. 그다음에 수산물 유통 및 무역, 해양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업인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업에 기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 왔다. 오케이. 뭘 했는데? 자, 이제 두 번째 관련된 경험을 나열해 주는 구조로 갔습니다. 뭐냐? 우선 금융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뭐 관련된 과목, 금융 관련된 과목 이수했고 자격증 취득을 준비했다. 특히나 이 자격증 공부를 통해서 금융상품의 구조, 운영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그래서 이를 통해 적합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는 시장 동향 파악하고 분석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배양했다. 뭐 이 부분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금융업에 관련된 공부했고 자격증 취득했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부분을 어필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은행원이니까 고객 상담과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아니면 뭐 봉사활동 요걸 어떤 의미로 갖고 갑니까? 다양한 고객을 응대해봤다. 응대라는 관점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배웠냐? 요구, 니즈를 잘 파악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키웠다. 특히 고객과의 신뢰 구축이 금융업의 핵심이잖아. 그래서 나는 고객 중심의 사고방식을 확립했다. 아주 좋죠. 그러니까 두 가지 쓴 겁니다.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는 서비스 경험입니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맞춤식, 고객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좋아하는지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했다. 요걸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포부입니다. 포부. 이 포부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해서 좀 구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기, 중기, 뭐 장기 이런 식으로 쓴 거죠. 그래서 일단 초기에 당연히 수협은행의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 상담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특히나 내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건 이거죠. 어민, 어촌 사회의 특수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경험 쌓고 그들에게 맞는 금융 솔루션 제공하는 역량을 강화하겠다. 오케이. 초기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수산물 유통, 해양보험 등 수협은행의 핵심 사업 영역에서 전문성, 그죠? 이제 중기로 가면서는 소위 짬밥을 많이 먹고 어떻게 비즈니스가 돌아가는지를 아니까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전문성을 쌓고자 하겠다.
어업인을 위한 특화된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그죠?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과 수협은행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강화, 이것도 넣어주는 거죠. 은행과 디지털 금융은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다. 좋네요. 요거는 단순한 내 업무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조금 더 거시적인 계획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리더가 될 거니까 주요 사업 분야에서 리더십 발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업이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 지속 가능한 발전도 한번 얘기해주고, 실제 홈페이지 가봐도 수협에 ESG가 있죠. 그것도 보시면 좋고, 특히나 어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금융 상품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는 아주 거창한 이러한 포부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수협은행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어업인과 어촌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역시 좋죠. 강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써주시고 미래에는 어떻게 일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써주시면 됩니다. 강점에 저는 뭘 썼습니까? 일반적인 금융 지식, 일반적인 서비스 경험을 썼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냐? 저는 이 내용을 1번에 쓰면 안 됩니까? 1번에 쓰셔도 상관없어요. 1번에 만약에 일반적인 은행원과 판매 서비스 경험을 쓴다라고 하면 2번 여기에다가 1번에 썼던 뭐예요? 어업인을 위한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여기다가 써주셔도 됩니다. 즉 1번과 2번은 어찌됐건 다 강점을 뿌리는 거니까 1번에 못 썼던 강점을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되고, 그걸로만 채우면 1번과 너무 중복되니까 이 업무 무슨 업무인지 알아? 라고 하는 이해도를 묻기 위한 포부. 포부는 저는 세 가지 썼죠. 뭐 입사 초기, 중기, 뭐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꼭 안 쓰셔도 되고 뭐 두 가지로만 나눠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포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 내용을 보고 그대로 갖고 오셔서 뿌려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다. 어찌됐건 여기에 포인트는 이 포부가 포인트가 아니라 강점을 얼마나 쓰느냐가 포인트니까 강점 위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둘 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에 대한 직무 역량이다. 그걸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3번입니다. 3번은 글자 수가 조금 줄어들죠. 이제 500에서 700. 왜냐면은 가장 열정을 쏟았던 활동이니까 경험 하나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열정이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어떤 성과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일반적인 스타 방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갈식 구성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저는 인생에서 가장 열정을 쏟았던 활동은 사실 이런 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과장이긴 하죠.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여기서 이제 뽑혀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금융 관련된 활동들을 계속 해왔다. 이걸 던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이런 걸 좀 써봤습니다. 금융 관련된 동아리에서 뭐 하냐? 특정 산업 시장 분석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럼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특정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이게 뭐예요? 기업금융이죠. 그래서 저는 팀의 리더로서 뭐 했냐? 시장 분석했다. 전략 수립을 주도적으로 담당했다. 이런 단어 좀 넣어주는 거죠. 두 가지식으로, 이 친구는 시장 분석 프로젝트에서 리더 했구나. 좋습니다. 이제 액션이 나오겠죠. 어디를 중점적으로 열정적으로 했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저는 해당 산업의 시장 동향, 경쟁 구도, 주요 기업의 재무 상태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경제 지표, 산업 보고서 이런 거 보면서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했고, 각 기업의 주가 변동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또한 팀원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도 고려했고 최적의 투자 전략을 세우게 노력했다. 이게 열정이죠. 그냥 단순히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떠한 일을 그냥 해라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바로 중간에 뭐가 터집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죠.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터져야 되는데 저는 뭐 여기서는 제가 빼긴 했는데 일반적인 열정을 보여드리는 액션에 집중하느라 여러분들이 열정을 표현하고 싶으시면 이 기업 산업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하는 중에 어떤 문제가 터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앞단에다가 문제를 제시해 주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냐? 이 과정에서 저는 시장 분석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요 메시지 좋죠. 작은 하나하나의 정보 하나하나가 전체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이런 건 참 좋습니다. 이런 표현은 갖다 쓰시고요. 분석 결과 우리는 특정 기업의 주가 상승 결국에 예측했고, 적절한 투자 전략 제안에서 결국엔 성공했다. 열정을 발휘해서 이렇게 했고, 이 작은 정보 하나가 정말 중요하구나. 좋죠. 분석 결과, 죄송합니다. 똑같은 거네요. 분석 결과 예측할 수 있었고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결과값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배운 점이 나와야 되겠죠. 이걸 적용시킨 배운 점. 이걸 통해 시장 분석, 전략을 수립하는 능력을 키웠고 나는 뭐 기업 금융이 됐건 개인 금융이 됐건 아무래도 기업 금융이 조금 유리하겠죠. 그래서 뭐 하고 싶냐라고 할 때 기금 쪽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객 자산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투자 결정 내리는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나를 뽑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열정에 관련된 경험을 쓰신다면 일반적인 스타 구조로 써주시되 저는 그냥 분석하고자 했습니다라고 해서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T를 어떤 문제가 터져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써주셔도 된다. 마지막에 최종적인 리얼라이제이션 통해서 이렇게 업무할 때 어떻게 도움될 거다.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소재는 가급적이면 직무와 연관된 금융에 관련된 소재, 그 부분에 있어서의 소재, 그거를 좀 선택하시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가시고 소재를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요걸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항상 이제 금융에서 항상 나오는 것이죠. 생활 신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 제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렇게 갖고 있으면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요걸 또 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윤리죠, 직업윤리. 예, 직업윤리를 항상 물어보고 있고, 직업윤리 중에서 저는 항상 많이 이야기하는 게 원칙 준수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전 기본이면서. 그래서 원칙 준수를 저는 가치관으로 삼아서 요걸 한번 바탕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제일 처음 나와야 될 것은 생활신조 가치관을 제시해 주는 것이겠죠. 제 생활신조는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로 나오죠. 원칙. 그것이 뭐다? 신뢰의 기반이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의 기본이라고 난 믿고 있고 특히 은행업은 신뢰. 최근에 또 우리은행,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은행에서 뭐 또 사고가 터졌더라고요. 참 문제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이 참 필수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은행은 뭐예요? 책임감, 투명성 유지해줘.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왜 원칙 준수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 제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 내가 왜 이런 걸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요걸 써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질문에서는 이걸 갖고 행동했던 내용을 쓰라고 하니까 이건 뭐예요? 가치관을 갖게 된 배경이니까 가치관을 갖기 전의 내용이죠. 근데 실제 질문에서는 가치관을 갖고 나서의 후의 내용을 쓰라고 했으니까 써주셔도 좋고 빼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너는 왜 이런 원칙 준수를 갖게 됐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분량이 된다면 회계 동아리에서 했는데 가상의 회사를 운영했어. 재무제표 작성해보고 분석해봤거든. 그때 회계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해서 갖게 되었다. 그냥 넣어준 거예요.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적인 성장 과정을 쓰라고 하면 이 내용이 들어가도 괜찮은데 이 질문에서는 이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겪고 난 후의 스토리를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만 초점을 맞춰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재무제표 작성하기 위해서는 작은 실수 용납되면 안 되잖아. 모든 데이터 규정에 맞게 처리되어야 되잖아. 그래서 원칙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약간 머리를 쓴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칙 준수는 당연히 누구나가 가져야 될 수 있는 뭐 직업 윤리적인 상황이니까 원칙 준수를 한 다음에 나는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원칙을 준수했다라고 조금 가공해서 쓸 수 있겠죠. 즉 이게 전의 스토리지만 약간 가공한다면 후의 스토리도 될 수 있겠죠. 경험이 없으신 분은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걸 갖고 나서의 후의 스토리는 어떻게 썼냐? 이렇게 한번 관련 경험을 써봤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일단 아르바이트에서 내가 판매 서비스 알바 하는데 일일 결산 업무를 뭐 사장님이 시켰다. 뭐 내가 관련된 상경계열 학과라든지 아니면 내가 오래 일을 하니까 아니면 뭐 이 알바의 자리가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수익과 지출을 철저히 기록했고 모든 항목이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이런 표현이 좋죠. 주의를 기울였다. 이를 통해서 매달 정확한 재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가게 주인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팀 프로젝트에서도 항상 역할 분담과 일정 준수를 철저히 하여 이것도 팁으로 가져가세요. 원칙 준수라고 해서 항상 어떤 연관된 이런 내용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에서도 원칙 준수는 뭐예요? 이건 누가 하자. 언제까지 하자. 자원 관리죠. 철저히 했다. 그래서 뭐예요? 서로 믿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 이게 신뢰죠. 이런 관점으로 쓰셔도 된다. 이건 팁 드린 거예요. 원칙 준수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포부죠. 수협은행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 준수 자세를 바탕으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게. 투명하고 정확한 금융 서비스 제공해서 결국 이 결과값은 뭐예요? 신뢰성과 공정성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로 클로징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약간 분량이 있으시면 가치관을 갖게 된 전의 스토리, 배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후스토리, 그 다음에 간단한 포부 제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는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그래서 뭐 가치관을 저는 원칙 준수로 했는데, 이거는 은행원에게 필요한 자질이란 게 있잖아요. 애티튜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진짜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가치관이 아니라 은행원에게 필요한 자질을 생각해 하셔서 거기에 맞게 써주시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질문이 뭐 네 가지밖에, 네 문항밖에 되지 않아서 또 어려운 질문은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소서도 물론 중요하고요. 정량적 스펙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장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붙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은행을 준비하시는 분은 내 경쟁자분들은 다양한 것들을 연관성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계시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스펙들도 꼭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소서는 어디가 됐건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포함하셔서 고민하셔서 잘 작성하시고 꼭 서류 전형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면접 전형 때 관련된 자료를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